자율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추적하고 분석해온 이 미디어판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드디어 그 종합적인 그림을 여러분께 펼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단순한 딱 하나의 비즈니스 결정이었습니다. 자, 시점은 2025년 12월 5일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죠. 엄청난 규모의 인수합병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넷플릭스가 뭘 샀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뭘 의도적으로 남겨뒀냐, 바로 이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어떻게 정보 권력의 판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5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의 선택, 그리고 누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또 진실의 무기가 된 기술은 뭔지, 이 새로운 판을 짜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권력의 대전환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형 선고부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평범해 보이는 기업 인수 하나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넷플릭스가 무려 827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핵심 자산을 사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화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해리포터나 배트맨 같은 진짜 황금 알에 낳는 거위죠, 이런 IP들, 그리고 HBO의 명품 컨텐츠까지 알짜배기는 싹 다 가져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거래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바로 그들이 사지 않은 것들입니다. CNN을 포함한 뉴스랑 케이블 사업부는요, 쏙 빼놓고 별도 회사로 분리시켜버렸어요. 월가에서는 이런 수법을 두고 배드뱅크 전략이라고 부르죠. 이 전략의 결과로 완전히 운명이 다른 두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가 가져간 워너브라더스 쪽은 알짜 자산만 있으니까 고속 성장할 일만 남았죠. 반면에 CNN을 떠안게 된 디스커버리 글로벌은 어떻습니까? 무려 37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그대로 떠안고 그냥 서서히 말라 죽도록 설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CNN을 들고 있는 이 세 회사는요, 성장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넷플릭스가 떠넘긴 빚 갚다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이고 결국엔 사라지도록 그렇게 설계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CNN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가 기존 뉴스 매체들한테서 등을 돌리면서 미디어 시장은 완전히 두 동강 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쪽과 살아남는 쪽으로요. 이렇게 버려지는 뉴스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굳건하게 살아남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청률 데이터가 그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2025년 3분기 CNN 시청률, 전년 대비 무려 42%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MSNBC도 27%가 빠졌고요.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죠. 근데 진짜 이상하죠? 정반대로 폭스뉴스는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그 원인을 두 진영의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게, 이런 식이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보여줄게, 이런 식이었던 거죠. 결국 시청자들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런 마음의 변화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아주 강력한 신기술의 등장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이제 정보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터가 됐잖아요. 특히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있는 한 기능이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로 떠오릅니다. 바로 커뮤니티 노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방식은 놀랄 만큼 간단한데 그 효과는 정말 파괴적입니다. 기존 미디어가 뭔가 좀 편향된 이상한 헤드라인을 딱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이 달려들어서 사실관계나 추가적인 맥락을 담은 노트를 답니다. 그리고 이 노트가 원본 게시물 바로 밑에 딱 붙어버리니까 가짜뉴스가 퍼져나갈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노트가 달린 게시물은요, 공유되는 비율이 무려 46%나 줄어듭니다. 이건 바이럴의 숨통을 그냥 끊어버리는 수준인 거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혁신이 그냥 혼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기술 기업들하고 새로운 정부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훨씬 더 거대한 권력 재편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에 정보를 독점하던 세력들이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 신뢰를 보증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AI를 써라 하는 행정명령부터 정보던이 어디로 새는지 추적하는 팔란티어 기술의 도입, 그리고 일론 머스크 XAI의 부상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와 XAI죠. 이 두 회사는요, 이제 진실이라는 건 어떤 기관의 권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로 결정된다. 이런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건축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어쩌면 가장 심오한 부분이죠. 바로 정보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 근본적인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그냥 방송국 몇 개가 망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 사람이 그렇다니까 믿어야지 하던 시대에서 데이터를 보니 이게 맞네, 그래서 믿는다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문명사적인 대전환입니다. 사회가 신뢰를 쌓는 기반 자체가 권위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검증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죠. 하지만 이걸 두고 반드시 필요한 디톡스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다가올 진짜 AI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AI가 배우는 데이터가 깨끗해야 하거든요. 어떤 편향이나 조작도 없이요. 생각해보세요. 오염된 데이터로 먹은 AI가 뭘 뱉어내겠습니까? 당연히 오염된 결과밖에 더 나오겠어요? 과거처럼 위에서 아래로 정보를 찍어 누르던 방식은 투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미래와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대, 각자의 검증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